시험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보름달 보면서 잊어보세.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17부 18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조금 소홀했던 가족들과도 추석 명절 핑계로 뭐 서로 근황 얘기도 하고 그렇죠. 안부도 묻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죠. 와, 이게 심각하구나. 못 만난다는 거, 교류가 안 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또 정선혜 씨, 문천식처럼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 많이 계시죠. 예, 예. 자,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 안부를 좀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미리 MBC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을 받았거든요. 우리 청취자 김동희님이요. 네. 요양원에 계시는 시어머님께 음성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같이 들어볼까요 하시는데. 그 어머님 하면 생각나는 게 딱 그 장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마 그 어머님 계신 요양원이 춘천에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쓸쓸해 하신대요. 그렇죠. 요즘 또 면회도 못 가니까. 못 가죠. 영상 편지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차가운 기계를 통해서 물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네. 손을 잡고 또 온기를 나누는 게 참 좋은데 그분들께는. 그렇죠. 그래도 이런 음성 편지나 영상 편지가 충분히 전해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 이 안부 인사 들으시고 나도 좀 안부를 여쭙고 싶다 하는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예. 누구에게 어떤 안부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지 써주시면 저희가 방송으로 잘 전달해 드릴게요. 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게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준비했어요. 솔라의 노래입니다. 가을 편지. 노래 좋네요. 마음이 좀 편안한 느낌. 네, 솔라가 힘 쫙 빼고 불렀네요. 그러게. 네. 가창력 끝내주는 친구잖아요. 예. 우린 추석이 좋다. 추석에 보내는 안부 인사 많이 적어주고 계신데요. 윤유정님. 예. 추석 되면 큰 집에서 늘 약과를 직접 만드셨어요. 우와. 나무틀로 약과를 찍어낼 때 막둥이였던 저를 부르면서 너도 한번 찍어봐라 하시던 큰엄마가 생각나요. 나무틀로 약과를 찍는 거는 진짜 처음 들어요. 정말. 네. 약과 만드는 거 저 잘 모르니까 있는 것만 항상 먹어봐가지고 예전엔 할머님이 직접 만드셨던 것도 같은데 그러게요. 그 공정 과정을 제가 보질 못하니까 어떤 틀이 이렇게 꽃 모양이 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약과의 꽃 모양이잖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약과 진짜 좋아했죠. 전 옛날에 약식보단 약과를 더 좋아했었어요. 전 둘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0037님. 아버지 일한다고 가보지도 못한 딸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네, 따님이요. 아버지 일한다고 가보지도 못한 딸 죄송해요. 저 혼자라 더 그런 것도 있어서 안 가게 되네요. 절 보면 마음 아파하실까 봐요. 아이고. 아버지 눈물 흘리는 게 난 싫거든요. 사랑해요, 아버지. 하셨어요. 뭐 좀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나 보다 최근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면은 좀 혼자가 되셨나? 뭐 여러 가지로 상상이 되지만 거두절미하고 네. 그래도요. 알짱알짱 거려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빠 앞에서. 결혼 안 하셔서 미안해서 그러신 걸 수도 그럴 있는데. 수도 있지만. 그 아버님 요즘 결혼 안 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아버지가 뒤에서 자꾸 눈물 훔치시면 가서 아빠 자꾸 쎄쎄쎄 하셔야 돼요. 아빠가 상상을 키우시지 않게. 맞아요. 저는 진짜 그거 되게 후회해요. 보면 서로 좀 짠해서 나 보면은 좀 더 아프지 않을까? 나 보면 좀 화가 나지 않을까? 나 보면 마음이 아파서 아빠가 병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랬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짱거릴 걸 그랬다라는 생각만 최대한. 네. 최대한 아빠 귀찮게 알짱거리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기다리실 텐데. 이번에는 다 같이 우리가 거의 못 가니까 전화 넣어서 재롱도 하시고 쎄쎄대도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좀 가시면 자주 뵙고 그죠? 네네. 네. 행복해지세요. 꼭. 자, 두 분 포함 1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우린 추석이 좋다. 17부, 18부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스타리온 성철, 동진 레저, 푸주옥 설렁탕 도가니탕, 경북 북부연구원, 로덴푸드, 조화제약, 현대오피스, 올품, 국민연료 썬연료, 영월 절임배추 사업단, 2021 부산 국제기계대전, 쉐보레, 마더스제약, 두지 프로바이오틱스, 신한벽지, 대림산업, 동인비,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제목이 뭐예요? 제목 자극적인 에피소드의 맛. 괜찮은데요? 네. 서울시 강서구에서 익명을 요청해 주셨어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선희 언니, 천식 오빠, 저에게는 정말 이상한 병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뭔데요? 그 병은 바로 주로 개그맨들이 많이 겪는다는 정적을 못 참는 병. 이거 정선혜 씨 주특기인데. 잠깐만요. 주특기는 아니죠. 소개팅 나가다 MC 본대요. 원래도 침묵을 원래도 침묵을 못 참는 성격이라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대화의 주제를 건지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 어른들은 반대로 워낙 말수가 없고 조용해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늘 제가 못 참고 말을 먼저 꺼냈는데,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호응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작년 가을쯤인가? 고추를 딴다고 해서 남편이랑 시댁을 갔죠. 그날도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님, 저희 왔는데요. 안다. 봤어. 네. 어머님, 차는 안 막혔고요. 저희, 근데,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안 드셨나 보다. 근데 왜 숟가락이 2개예요? 우린 먹었어. 니네 먹어.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님은 저희 먹는 것만 쳐다보셨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만 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서 고기도 막 챙겨주고 그러세요. 근데도 왜 이렇게 체할 것 같은지 그 집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그릇 소리밖에 없었어요. 전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고추장아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어머님 역시 우리 고추밭에 있는 고추들이 맛있나 봐요. 그죠? 간장에 담근 것도 맛있고요. 고춧가루 한 것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쵸, 어머님? 외로워. 어쩜 그렇게 맛있어요,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고맙다. 많이 먹어. 맞다. 어머님, 지난번에 있잖아요. 볶아서 주신 그 까리고추 있잖아요. 그 고추만 볶으면 맵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어머님, 이상하게 좀 맵더라고요, 그게. 좀 매웠나?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정적.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정적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있잖아요. 제가 멸치랑 볶으려고 마트에 갔어요. 근데 그걸 그냥 갈걸. 괜히 이것저것 산다고 차를 가져간 거예요, 제가. 미쳤나봐, 진짜. 시장을 잔뜩 봐서요. 차에 싣고 나오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글쎄, 차를 박은 거예요. 아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세상에나. 어머님이 처음으로 놀란 리액션을 하셨고 저는 그 반응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어머님 반응을 끄집어내려면 자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 위험한데. 어머니 그래서 있잖아요. 차가 많이 찌그러져서 견적이 엄청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월급의 반 수리비로 썼어요. 아이고, 그렇게나 많이? 그때 소파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시아버님이 오셨고 같이 반응을 해주니까 신이 더 나더라고요. 아니, 글쎄. 차 사고가 났대. 네, 아버님. 멸치 사오던 길에 주차장에서 차를 박았는데요. 글쎄, 앞범퍼, 뒷범퍼가 싹 다 날아간 거예요. 차에 형체가 남아있는 게 신기했다니까요.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박았는데 범퍼가 왜 날아가냐고. 정선희 씨가 뭘 알아요, 지금. 반응 나는. 레이싱을 했냐고. 아니, 반응 끌어내는데 왜 그래요, 진짜. 아니, 후진주차 앞에, 전면주차. 아무튼 어머니, 아버님. 100으로 했냐고. 진짜 견적 엄청 나왔다니까요. 아유, 그래도 사람 안 다쳤으면 됐다. 어머님은 거기서 대화를 끝내려고 하셨지만 전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요. 그렇잖아요. 자극적인 소재를 더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니 글쎄 남편이 어머님 보험 들면서 저도 들어달랬는데 운전할 일 별로 없다고 저를 안 들어준 거예요. 뭐라고? 아니, 보험을 안 들어줘? 네, 이상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돈 나갔는데 그걸로 막 화를 또 내는 거예요. 화를 내? 네, 그날 저녁에 막 싸웠더니 막 시끄럽다고 막 경비실에서 연락이 또 오는 거예요. 저희 그날 이혼서를 작성했다니까요. 그날 사실 집에 와서 남편이랑 또 싸웠잖아요.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어른들을 걱정시키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좀 했는데요. 추석에 시댁을 갔는데 그날은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친척분들 역시 말씀이 없으세요. 한두 명이 조용한 거랑 10명이 조용한 거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못 참겠어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나도 못 참겠어. 고맙소 언니. 우리 같은 과잖아, 그죠? 미칠 것 같아. 어머니 벽지 새로 하셨네요. 너무 화사하고 이쁘다. 이 정도 하면요, 왜 다른 친척분들도 아 그래 벽지 했어? 그러죠. 그러네. 뭐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10분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떡해. 정말. 요즘 이렇게 그 작은 무늬가 유행이래요. 그랬구나. 근데요, 그 아무 무늬 없는 하얀색도 이쁘잖아요. 나 누구랑 얘기? 고모님 안 그래요? 고모님 어디 보세요? 둘 다 괜찮지. 힘들어. 사람까지 지목을 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대화가 이렇게 끝난다고요? 진짜 전 어쩔 수 없이 필살기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어요. 꽃무늬, 민무늬 둘 다 괜찮긴 한데요. 저는 꽃무늬가 좋다고 했는데 남편이 지난번에 있잖아요. 벽지할 때 그거 싫다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 반응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요. 중독적이에요. 저는 신나서 또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럼요. 화를 막 내는데 남편이요. 글쎄 고모님 돌돌 말려있는 벽지로 제 머리를 꽝 치면서 대체 언제 철들 거냐고 막 삿대질 하는 거예요. 뭐라고? 머리를 쳤다고? 사실은요 남편이 화만 좀 냈지 머리를 친 적은 없거든요. 삿대질 한 적도 없었어요. 고모님 꽃무늬 안 좋아하는 게 제가 뭐 철 안 든 거예요? 정신 연령이 어려서 꽃무늬 좋아한다는 말 듣고 제가 어떻게 참아요, 그죠? 정신 연령? 그래서 저도 남편 노트북을 주먹으로 이렇게 꽉 찼어요. 주먹으로? 그렇게 그 리액션에 중독이 돼버린 저는 그날 화나서 막 울면서 짐 싸서 친구 집으로 나온 일, 밤늦게 남편이 친구네 와서 저한테 사과하고 데려갔던 일, 그러다가 돌아오는 차에서 또 싸워서 길가에서 문 쾅 닫고 내린 일, 열받아서 다음날 또 남편 칫솔을 몰래 숨겼던 거랑 남편이 복수한다고 고에게 게임기를 사가지고 저도 몰래 명품백을 질렀던 일 등등 쓸데없는 말들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친척분들이 없는 말수가 더 많이 없어진 거는 제 기분 탓이겠죠?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정적을 못 참겠어요. 리액션 받고 싶어서 자꾸만 자극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저 어떡하죠? 이번 추석 때 친척 어르신들께 안부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아직 도장은 안 찍었지? 저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위기의 부부로 이렇게 MS 쳐가면서 살아도 되겠죠? 왜냐면 저는 침묵이 싫으니까요. 귀 따가워. 선생님 뭐예요? 왜 제 편 안 들어줘요? 왜? 나보다 더해. 짱이야. 귀야. 계속 피나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시댁 어르신분들이 가풍이 다 말씀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막 이분들은 뭐 정신연령이 어리다라는 과한 표현도 폭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놀라시죠. 노트북 주먹으로 꽝 때린 것도 뭐라고? 어떻게 그럴 4936님 헐 우리 집인 줄 진짜 숨 막혀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다가 막 접시 깨뜨리고 그런데도 다들 크게 안 놀래요. 이런 집 있구나. 답답하긴 하겠다. 3944님. 우리 집 같아요. 남편은 3명째인데 방 하나씩 차지하고 들어가서 따로 논다니까요. 밥 먹을 때만 헤쳐 모여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대화하는 거 되게 피곤하게 생각할걸요? 그래요? 네, 대화가 노동일걸요? 에너지를 뺏어가는 일이구나. 네, 결이 다 다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댁 가서 답답한 마음을 막 그렇게 느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굳이 이렇게 무리수 두지 마시고 템플 스테이 같은 거를 좀 이제 하루 이틀 시동을 걸고 스님들 보면서 좀 이렇게 면벽 수행하고 침묵이 익숙해질 때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외롭게 방치하거나 따돌리는 게 아니라 서투른 거죠. 감정을 표현한. 누구나 다 이탈리아 마피아처럼 막, I love you. 꺼져. 빵, 이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정선 씨. 그래도 저는요, 끝까지 반응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집에 며느리 잘 들었단 말을 꼭 저는 얻어낼 거예요. 죄송한데 그 집은 지금 비상회의가 열렸을 수도 있어요. 누가 며느리 입을 막을래. 엄마 나는 골이 울려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 나 헛구역질했어. 너무 힘들어. 고춘자 이후로 그렇게 말 많은 여자는 처음 봤네. 아이고 힘들어. 진짜요.
아이고. 아니 진짜 말 많으면 문천식 씨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수다를 좋아하니까 근데 아주 괴로워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방송 끝나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나? 계속 말을 하는데 나는 집에 가면 어머니랑. 말이 안 지쳐요. 어머니랑 또 또 얘기할 게 나오죠. 이제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엄마가 또 있었던 일도 저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저희 엄마 저희 집 식구 이번에 이제 오빠랑 동생은 서울에 사니까 가까운데 점심 먹는데 오디오가 얼마나 물렸게요. 말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할게. 가만히 있어봐 좀. 내가 얘기했는데. 서로 얘기한다고? 진짜. 나는 거기서 말이 제일 없어. 대단하네. 나 오늘 진짜 별로 말 안 했어요. 그냥 오빠랑 제 동생이랑 엄마가 주도했죠. 엄마. 그래요? 엄마가 한이 맺혔나 봐 병원에서. 오디오를 잡고 안 나 마이크를 잡고. 정선혜 씨 잠깐만 쉬세요. 제가 광고 준비했어요. 아, 말 하고 더 하고 아니, 싶은데. 하지 마시오. 어떤 일 있었는지 알잖아요. 광고요. 웃음이 묻어나는 정선이 문천식에 함께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자. 네,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18부 시작됐습니다. 네, 6397이며 공주에서 화성으로 이동 중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뻥 뚫린 적은 이번 명절이 처음이에요. 음악 좋고 길 좋고 날씨 좋고 유후. 그런 날도 있어야죠. 예. 네. 자, 이쯤에서 또 도로 공사에 나가 있는 신채희 리포터 연결해서 예. 교통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신채희 리포터. 네, 이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뻥뻥 뚫리는 구간들 잘 만나실 겁니다. 1시간 전에 비해서도 교통량이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고속도로 정체 절정대를 정오부터 대여섯 시까지로 예상한 만큼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이제 정체 없고요. 인천 방향이 여주 휴게소에서 이천까지와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각각 7km 정체고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창원 방향은 원활해졌습니다. 이 반대 방향만 충주 분기점 일대 4km만 서행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양 방향은 내촌 부근만 5km, 반대 서울 방향도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6km 서행되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는 아직 교통량 좀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4km 한번 밀렸다가 이후로도 발안에서 화성유계소까지 10km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그래도 청주에서 옥산에서 또 청주 휴게소 구간이 각각 5km씩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도 이제는 옥산 일대로 2km 정체 남았고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까지도 2km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농담으로 건넬 정도로 고향 방문 자제를 권한다죠. 하지만 어머니, 아범은 올 추석에도 어머님을 뵈러 갑니다. 평소에도 아범은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혼자 계시는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죠. 어머님께서 가끔 전화를 받지 못하시면 아범은 안절부절 못하며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어머님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네, 통장님,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네네, 한번 확인 좀.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오신 한 많은 생을 되돌려보면 아범이 이렇게까지 어머님의 안부에 집착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범을 비롯해 이남 일녀를 두고 있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의 그 부부 금슬은 좋지 않으셨다죠. 아범이 어머님 뱃속에서 나오려 할 때도 아버님은 곁에 없었고 어린 아기는 다급한 산파의 손에 끌려 목만 내민 채 바둥바둥 파랗게 질려있다 끝내 숨을 멈추고 말았죠. 산모의 자궁에 걸려 질식사한 아기는 방구석으로 떠밀려 방치됐고 산파의 관심은 오로지 난산으로 하혈 많은 산모에게만 집중되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산파의 등 뒤에서 가늘게 들렸던 소리. 산파가 화들짝 놀라 다가가 보니 새파랗다 못해 검푸르던 아기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고 가늘디 가는 숨을 할딱이고 있었다죠. 아범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가난하지만 인물만은 훤했던 아버님은 제법 밥술깨나 뜨는 집안의 막내딸인 어머님과
맞선으로 만났고 드세요. 내가 살 좀 발라 얹어드릴게. 어머님,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선 아범을 낳아주셨고 이렇게 견뎌오신 것만 해도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답니다. 올해는 추석 분위기가 좀 그렇고 해서 아범만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범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자,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서 들으신 이 노래는요. 장미여관의 엄마 냄새라는 노래였습니다. 와, 이 노래 좋네요. 그러게요. 7171님이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어릴 때 내가 했던 행동들이 끝끝내 후회가 된다는 걸요. 근데 어머님도 와 진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고된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버님 너무 하셨어. 너무 하셨어 진짜. 이거 옛날에 아버님들은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네. 왜 이렇게 많이들 그러셨지? 그러게 말입니다. 에이그. 자, 이제 우리 또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인 리포터 만나볼 시간이잖아요. 예. 잠시만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선행계의 송편 신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송편 빠지면 안 들어볼까요? 되죠. 꼭 있어야 돼요. 신수임 씨. 그래서 오늘도 왔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신송편님은 이 사실 우리가 올해는 좀 덜하지만 명절이 네. 좀 왁자지껄하잖아요. 이럴 때 좀 조용한 구석 한 켠을 돌아볼 좀 마음의 여유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예전에는 막 정말 차분하죠. 정신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또 오늘 이 방송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도 많고. 맞아요. 자, 주인공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50평생 아주 외롭게 살아오신 분을 만나봅니다. 올해 54세 전영수님인데요. 그토록 외롭게 살아오셨던 이유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형제들과도 뿔뿔이 흩어진 것도 물론 있지만 화상의 상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 얼굴에 화상을 입은 이후로 거의 숨어 지내다시피 하셨거든요. 사실 그간 제가 많은 환자분들 만나 뵀지만 그중에서 얼굴 흉터가 가장 심하신 분이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억이 못하고요. 부모인데 들은 이야기는 옛날에 촌에 이제 불을 때인데 이제 부엌 아궁이에 엎어졌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 얼굴 전체로 다쳤는데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때는 병원도 아직까지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냥 방치했는 상태에서 이제 지대로 이제 안 먹고 그렇게 낳는 거죠. 첫째는 입이 붙어가지고 쪼매해가지고 이제 밥을 숟가락 안 들어가요. 그게 최고 불편하고 또 눈이 또 이렇게 처져 내려오니까네 추우면은 계속 눈물이 흘러요. 그럼 이렇게 눈물 닦다가 막 이렇게 마스크 막 거의 눈을 덮어야 돼 겨울 견딜 수가 있거든. 수임 씨, 지금 전영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 눈, 코, 입 모두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머리부터 얼굴, 귀까지 아주 심한 화상을 입으셨는데요. 문제는 그 다친 뒤로 단 한 번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뭐 곧바로 좀 형편상 치료를 못 받더라도 세월이 좀 얼마 흐른 뒤 한 번 정도는 병원 가시거든요. 상담이라도 받으시는데 전영수님은 병원 근처도 못 가보셨고 그래서 그 간단한 레이저 치료도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50년째 방치된 이 상처 부위가 심하게 쪼그라들고 당겨서 아주 엉망이 돼 있는데요. 눈은 아래쪽 눈꺼풀이 밑으로 좀 심하게 당겨서 눈동자가 많이 드러나 있어요. 눈이 감기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안구 건조증이 심하고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코도 녹아내려서 콧구멍 한 깊숙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입은 손가락 한두 개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밖에 안 벌어져서 밥숟가락을 못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도 물론 불편한데 양치질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치아 관리도 엉망입니다. 치아 통증이 너무 심한데 치과에 가도 이게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벌리는 게 안 되시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아예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가 그냥 빠질 때까지 통증을 참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50년 동안 이렇게 견뎌오신 네. 거잖아요. 뭐 어떤 치료도 혜택도 못 받고 그럼 주변에서들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좀 알려서 네. 가족들도 그렇고 좀 전혀 없으시니까. 혼자 너무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죠. 네. 사실 주변 따가운 시선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사람들 앞에 잘 나설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예. 전영수님은 글자를 모르세요. 50대신데요? 예, 사실 그 시절이면 그래도 학교를 다 다니셨을 텐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익숙한 글자들 몇 개는 읽을 줄 아시는데 전혀 쓰지는 못하시고요. 초등학교 입학조차 못하셨습니다. 7, 8살쯤 기억이 나는 그때쯤부터 학교 가는 대신에 늘 논밭에 나가셨습니다. 소 풀을 먹이는 일을 주로 하셨는데 그러니 단 하루도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책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이 남의 집 일만 다니며 10대를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20살이 넘어서 어려움은 더했습니다. 외모와 학력에 대한 이런 제약들 때문에 전영수님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다 이제 세상 뜨고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혼자서 이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얼굴이 그렇다 보여도 다른 데도 잘 일도 안 시켜주고 일을 제가 할 수 있어도 남들을 볼 때는 일을 안 시켜주고 뭐 좀 이상하게 보고 좀 꺼려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거의 혼자 집에서 생활을 하고 일을 못하면 산에 같은 데 가서 이제 뭘 해갖고 이제 먹고 살고 진짜 살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어떻게 살아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유 세상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네. 고통도 고통인데 50년을 그렇게 고립돼서 사는 건 너무 외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은 좀 동네 몇몇 분들이 전영수님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시고 네. 조금씩 좀 곁을 내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계속 그동안은 떠돌이 생활만 하시다가 지금은 강원도 태백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는 곳 동네 이웃분이 땅을 조금 내어주셔서 그곳에서 이 전영수님은 본인의 농작물도 조금씩 키우고 밭 관리도 함께 해주신다고 해요. 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네요. 네. 지금부터라도 전현수님이 삶이 조금씩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이제 정말. 이 치료 이제 좀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 시급한 치료들 참 많은데 네네. 가장 먼저 화상 치료가 이루어져야 안과, 치과 이런 치료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시는 성금을 모아서 아주 심하게 구축된 이 얼굴의 흉터들을 좀 풀어주는 화상 재건 수술을 제일 먼저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화상 치료 받고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사랑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치과 치료와 안과 치료도 좀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생계비로 함께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명절이 없었으면 좋다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남들 가족들 다 모이고 그리고 있는데 혼자서 그때가 얼마나 참 외롭고 그랬지. 누구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지금 자꾸 그게 쑥 복받쳐서 참 서름이 되게 안 올라오죠. 앞으로 뭐 10년을 살든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저 얼굴이 잘 꼰쳐졌으면은 그게 바람이 돼요. 잘 꼰쳐져서 좀 살 동안에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남들처럼 살아봤으면 그 생각이죠.
남들인데 이제 대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좀 이상하게 안 보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못했는 것 좀 자유롭게 좀 살아봤으면 싶었어요. 그쵸. 남들한테는 당연한데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지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이제 우리가 좀 손을 잡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송구한 마음으로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앞으로 2개가 있는 계좌번호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부터요. 전용수님을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2222 이렇게 2만 10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조금 긴 계좌는 2를 9개 찍어주시고 뒤에 01037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기업은행이고요. 예금주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꼭 한번 더 확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가지고 우리 전영수님 화상치료비로 잘 쓰일 수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아, 수임 씨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어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은 연휴 전영순님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잠시 후에도 생방으로 이어지죠. 우린 추석이 좋다. 네, 19부 함께 해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네, 저 인사드리고 내일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